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이죠. 여러분 새로운 분을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오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처음 뵙는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저는 네. 옆에서 계속 염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네, 감사합니다. 내란 네. 국면에서도 그렇고 네. 대선 기간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마음 졸이면서 지금 벌써 한 8개월 온 거잖아요. 12월 예. 3일 이후에 예. 8개월이 흘렀더라고요. 예. 8개월 조금 넘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또 검찰 출신이시도 하시고 당에서 맡은 뭐 일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삼특검 뉴스 따라가기가 숨가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은 예.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란 때는 제가 법률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그랬죠. 그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법률적 궤변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반박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삼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특검이 워낙 수사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을 했어요. 물론 이제 7월 31일 날 잠시 나왔던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제 JTBC 단독 보도는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입니다. 이 지금 구속된 그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 예. 다이어를 봤더니 권성동과 뭐 점심 먹은 것부터 해서 촘촘히 다 이제 자세하게 본인의 행적이 기록돼 있고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이런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큰 거 한 장이 뭐 1,000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모 방송에서 특종으로 이제 네.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윤모 씨가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만약에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다면 네. 이 다이어리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그렇죠. 공여자하고 돈을 받는 사람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게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정황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다이어리는 굉장히 유력한 물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진술과 물증이 확보가 되면 특검은 돈의 출처, 그다음에 돈을 언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네. 이것만 확보되면 거의 완벽하게 수사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모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네. 이런 게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뭐 검찰에도 오래 계셨지만 이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뇌물죄 입증하는 게. 입증하 힘들죠. 왜냐면은 한쪽에서 양쪽에서 이제 말을 맞추던가 아니면은 뭐 한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어떤 에비던스를 안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남긴다면 준 사람이 남기겠죠. 예. 나중에 혹시 예. 이제 보험 삼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리도 꼼꼼하게 쓴 예.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진술과 정황까지 맞으면 예. 뇌물죄로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이제 윤모 씨가 만약에 돈을 줬다고 진술을 이미 해놨다면 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네. 물증과 정황이 필요한데 네. 이 다이어리는 굉장히 유력한 물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 지난 7월 31일 날 그때 뭐 중앙 뭐 한겨레 다 단독 달았는데 그때 단독 단 내용이 뭐였냐면 이 윤모 씨 구속할 때 그 영장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쭉 적잖아요. 특검팀이. 그때 적은 거는 통일교 쪽에 그 뭐 한학자 뭐 이렇게 불법 도박 벌인 거 그 정보를 준 거에 대한 대가로 마치 1억 원 정도 최소한 수억 원 뭐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때 영장에 실려 있다라는 게 이제 쭉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1억 원인 것 같아서 큰 거 한 장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시 시점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그러니까 대선 전이었던 것 같아서 이게 겹치는 1억인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1억인 건지 한마디로 대선 전에 1억 간 거고 그 이후에 정보를 준 걸로 또 간 거고 이렇게 된 건지 그렇다면 이것만 있을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 예. 뇌피셜인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영장에 네. 제명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권성동 방금 이 다이어리에 있는 1억 이것과 연결되는 그 혐의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 2개월 전쯤에 지금 제공됐다는 취지로 그랬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1억이 그 1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은 1억 같은데 이게 겹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좀 헷갈려서 그 부분 특검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야 될 근데 권성동 의원은 네.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윤모 씨가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이 다이어리 또 문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종합을 해서 네. 만약 윤모 씨가 돈을 줬다고 얘기한다면 네.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권성도 의원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에서도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당시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이 내용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특검팀 상황을 좀 하나하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김건희 특검팀이 뭔가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본격적으로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혐의가 16개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 법사 이건 또 통일교랑 또 연결되는 거기도 하지만 이 3대 의혹에 대해서 가장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밝히기가 다른 것보다 좀 수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8월 6일 날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벌써. 6일 날 이제 김건희 씨를 소환했잖아요. 이 소환 시점을 8월 6일로 잡은 것은 8월 6일 조사하고 끝날지 아니면 8월 7일까지 한 이틀 조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사가 끝나면 저는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가 뭐가 될 거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사건, 저 이 두 개가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씨 신병을 그렇게 해서 구속해서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수사로 확대하겠죠.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난 3일에 권오수 전 회장 소환했죠. 뭐 참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 그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 그 이종호 씨, 블랙풀 인베스트 전 대표 오늘 구속 심사가 있더군요. 오늘 있죠. 네, 그래서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압색을 이제 했고, 뭐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도 불렀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미 사실 수사된 것도 많고 이 사람들 다 유죄 확정받았잖아요. 그 제가 작년에 이제 법사위에 있을 때 국정감사 때.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18개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18개. 세상에 이미 공개된 증거만 해도 18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증거만 가지고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 서울고검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수사하면서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추가로. 그러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는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권오수 씨를 추가로 소환하거나 이종호를 소환하는 것은 마무리 확인 작업을 하려고 부르는 것일 것이고 권오수 씨를 최근에 부른 것은 권오수 씨가 이제 이 주가 조작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수도 있고 그 녹음 테이프에서 뭔가 권오수 씨한테 특별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불렀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종호는 아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신병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오수 이종호는 자기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 특검팀의 수사를 협조할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협조하지 않더라도 구속되거나 그럴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증거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영장 청구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참 여러 가지 갈래이긴 한데 그 자체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문제고 이게 연결되는 게 결국은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당시 선거 보조금 받은 거 400억이 넘는 돈을 또 토해내야 되는 걸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거 때 이제 내 집사람은 한 푼도 얻은 게 없다. 우리가 손해 났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약 13억 원. 네. 그다음에 최은순 그 장모 그분은 약 8억 원. 네. 그래서 합계 22억 내지 23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윤석열 당시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손해 났다. 이 네. 부분은 이제 주가 조작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지는데 네. 1차 때 손해 난 것을 부각해서 아. 마치 전체가 손해 난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네. 선거 보전금을 전부 반환해야 될 네. 국힘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때 보전받은 선고를 봤더니 425억 원. 예. 네, 425억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국민의힘 재산이 얼마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해서 1,198억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16개 혐의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너무 중대하잖아요. 뭐 고속도로 갑자기 휜 예. 거부터 도이치부터 와 이거를 뭐 170일, 150일 내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되는 거 물론 이제 내일 김건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변곡점이 있겠지만 수사 기간은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김건희 특검 네, 그건 좀 수사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수사거리가 많고 그렇죠.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계속 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혐의가 막 드러나고 추가 관련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 90일 수사를 하고 네. 1차 연장 30일 또 2차 연장 30일에서 150일이거든요. 네. 최대. 그럼 11월 29일이 마감이래요. 11월 29일이요. 그때까지 수사가 못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수사는 또 언제 다시 하겠어요. 이번 특검에서 다 마무리해 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저희 민주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도 없고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팀이 아마 오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씨 체포영장 2차 집행. 왜냐면 예. 이게 체포영장도 한번 받으면은 기한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7일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예. 하고 예. 안 되면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의원님.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씨 측은 뭐 위헌 소지가 있다, 뭐 몸에 손만 대봐라, 뭐 다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예. 분위기.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상황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단 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궤변이고요. 저들이 늘 그 내란 또 특검 탄핵 재판 때도 네. 궤변적 법률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건 뭐 전혀 가치가 없는 얘기고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입니다. 이게 예컨대 강도가 있다. 그럼 체포영장을 체포한다. 네.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하지요. 네. 이 물리력 행사는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 물리력 집행을 가지고 헌법상 인권 침해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궤변이고요. 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 집행에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는 것은 전 세계 톱뉴스가 될 정도로 웃음거리죠. 네. 온 국민이 저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던가, 저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던가, 어떤 그 자괴감, 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진짜 수치심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분심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그 저렇게 체포돼서 나오더라도 네.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 실익은 커 보이지 않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땡깡 놓으면 봐주는 거냐? 그렇죠. 법 앞에 평등은 어디로 갔느냐? 이 지점 때문에 특검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이번에 다시 집행하더라도 역시 또 속옷 차림으로 할지 변호인들은 지난번에 속옷 차림을 한 것은 체포 불응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네. 태도를 바꿀 여지도 있는데 네. 지켜봐야 되고 네. 또 특검이 만약 속옷처럼 했을 때 교도관들이 어떻게 집행을 할지 그것도 어떤 또 현명한 방법을 들고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일날 한 번 시도했고 정말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저항할 걸 예상을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는 지금 저런 상황이구나. 아마 작전을 짰겠죠. 오늘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떤 식으로 체포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묘수들을 조금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관련해서요. 저희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내란 수개인 줄 알았더니 내복 수개, 속옷 수개, 빤스 수개였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네, 의원님 뭐 검찰에도 오래 계셨고 만약에 지금 그 현장에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저도 참 상상이 어려운데 네. 만약에 속옷 차림으로 이번에도 또 저항을 한다면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면 정말 집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담요 같은 걸 가져가고 누른 다음에 양손에 수갑을 먼저 채우는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 얼핏 떠오르는데 참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이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EU 차원에서 단독 그 시설을 지금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EU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반 수감자처럼 그냥 홍거방에 수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나온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줘야죠. 그래야 순순히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렇게 법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 네. 이걸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말이야 뭐 지금 뭐 내란죄 뭐 이런 거지만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 살인미수 아니야. 왜냐면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방을 쉐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혼자 상상의 나를 피면서 좀 해봤습니다. 넘어가죠. 네. 의원님. 네, 예. 김건희 씨가 내일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묵비권 행사를 안 한다고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 같진 않던데.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네. 하루 이틀 미뤄질 문제도 아니니까 나올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면 네. 상황에 따라서 묵비권을 저는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조사 시간도 밤 9시까지는 적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6시에 맞춰달라고 한다든지 네. 조사 중에 피곤하다, 몸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네. 조사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불성실한 네. 조사 태도를 보일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윤건희 부부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너무나 잘 그 캐릭터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병원 가서 입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다지는 예.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그겁니다. 내일 조사하러 받고 갑자기 몸이 너무 뭐 쇼크가 왔다. 과호흡이다. 이러면서 또 병원 가서 또 어떻게 운 좋게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체포영장 들고 가야 되나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또 진짜 상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김건희 씨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게 최대 이해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 다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렇게 준동하지는 자기도 리스크가 있다. 이런 본인한테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 이제 자기 측 병원에 가더라도 그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도 진단서를 함부로 떼주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허위 진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죠. 이게 제대로 된 진단서일까 아닐까. 예. 김건희 병원에 예. 가서 제대로 정말. 그리고 그 병원의 진단서가 그렇게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네. 특검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다른 쪽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게 진단서 발부하는 의사가 곧장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구속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한덕수 차례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었고 네. 이제 계엄을 건의하는데 국방부 장관 평시에는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워낙 중체대한 역할이 있었고 또 한덕수는 총리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뭐 멀리서 쪽지 봤다 뒷주머니에 쪽지 있었다 뭐 선포문 받은지도 몰랐다 이 거짓말을 국회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도 아마 거짓말을 했겠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죄가 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단수까지. 지시했다는 게 소방청장 증언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건 이미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이 그때 그 국무회의를 가장한 그런 그 약식 구매도 아닌 그런 네. 회의를 했을 때 비상계엄에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일단 그 비상계엄이 발표가 된 이후에 네. 선포되고 네. 선포가 된 이후에 한덕수는 그 계엄 선포문에 그 정당성,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에 부소를 해서 네, 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잖아요. 네, 이건 결국은 일단 선포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한 거죠. 이게 계속 계엄에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행위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포한 이후에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전 잔수. 단전해버리면 언론사가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계엄에 비판적으로 예상되는 언론사들에서 단전 잔수했다면 이것도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란 공범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국무총리로서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역할이 정말 막중한데 예.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예. 일단 뭐 쪽지 왜 문건을 다들 그렇게 쪽지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때부터 참 이상했었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 그냥 접었다고 최성모 먼저 얘기하고 참 저분들 이상하다 싶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뭐 그 현장에 계셨겠지만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국회 증언 감정법인가요? 그게 굉장히 세더라고요. 예. 네,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습니다. 이분들 당장 이 법감정상 이걸로도 당장 구속시켜서 처벌받아야 돼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국회 증감법이 네. 그 국회 청문회나 네. 이번에는 국정조사 특위였는데 네. 특위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건데 네. 다만 조건이 네. 해당 상임위원회 고발이 조건이에요. 그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주체가. 고발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내란 국정조사 특위 네. 그게 지금 이미 종결이 되어 가지고 특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상설 상임위원회, 법사위 이런 건 지금 존재해요. 네. 근데 이 특위는 그 특위가 종결됨으로써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고발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특검법 개정을 지금 내란 특위가 민주당에 네.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위원회가 지금 이제 해산했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져서 결국은 내란 특검법을 개정해서 이들을 국회 그 증언 감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예, 길을 예, 지금 예. 검토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엄청난 큰 게 있지만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동일한 선상에서 네, 국회 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제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지만 네, 탄핵 재판 때도 증언을 했잖아요. 그랬죠. 헌재. 거기에서도 유증 혐의를 찾아내서 네.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재가 있었네요. 네. 헌재 증언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경로한 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경로는 확인이 됐어요. 당시 네. 이제 그 경로한 그 회의에 7월 30일 회의에 한 7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김용현부터 당시 이제 실장이었던 조태용 등등 뭐 비서관들 쭉 있었던 것 같고 순차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로 확인됐으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경로 그 트리거가 누구냐?
결국은 뒤에 누가 로비하는 거 아니냐. 가로 열고 김건희. 예.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단장 구명 로비, 뭐 수사 외압 이걸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발적으로 압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상병 이 특검은 뭐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왜 기독교도 또 연관돼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고. 최상범 특검이 지금 이제 아직 구속자가 없죠. 김계환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었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없네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800-7070 전화를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를 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종섭이 윤석열로부터 전화 받은 직후에 모든 상황이 변했어요. 그랬죠. 일단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그날 이제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네. 하도록 돼 있으니 그것도 중단 제시. 그랬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도 원위치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이게 그 전날 이종섭 장관이 했던 행위하고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달라진 행위예요. 그때 수사 잘했다고 해놓고서 예, 예. 다음 날부터.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의 지시 때문에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의 진술과 이종섭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사의 고리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네. 이종섭 구속해야 되고 네. 김기환 다시 영장 청구해서 구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이시훈 공직비서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신병 처리를 검토해서 그 신병 처리를 돼야만이 이 수사가 탄력이 붙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 최혜병 특검이 해야 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멋진 해병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종호 블랙홀 인베스트 이제 멋진 해병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건 이제 오늘 봐야 될 테고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조태용 안보실장 그때 있었고 김태우 차장도 있었고 네. 임기훈 이충명 비서관 등등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구속이 다 안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키맨들의 여기서 이제 키맨은 이종섭, 김계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좀 강력히 추정되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내가 구속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껴야만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치가 지금 최혜병 특검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뭐 원고에는 없는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전 국민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했고 이제 1심에서 그때 그쵸 손해배상 청구 10만 원씩인가요? 이제 받도록 10만 원씩. 10만 원씩이었죠. 이제 법률가로서 의원님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소송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네.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서 고소해서 형사처벌하고 여기만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민사로 손해배상입니다. 그뭐 1인당 국민들 10만 원씩만 해도 윤석열 저 부분은 뭐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80억 밖에 없지만 네. 네. 그런 리스크를 네. 본인들이 감당을 느껴야 다시는 이런 불법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공무원의 불법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네, 네, 네.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국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소송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도 같이 동참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